테슬라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900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전망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좀 넘어와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네. LG향,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하락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2차 전지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또 테슬라도 있고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테슬라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네. 주봉인데요.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테슬라가 네. 이게 900달러 가는 게 시총이 900조래요. 네. 900조. 이 900조인데 이게 뭘로 900조로 갔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 뭐 20% 잡아먹겠다 하고 900조로 갔대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탑들 다 합치면 뭐 700조, 900조도 안 됐대요. 700조.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 테슬라라는 게 아무리 뭐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10%는 넘지 못할 걸로 봐요. 10%대는까지는 가능하다고 봐도. 왜냐? 물론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네. 이게 10%를 한다 해도 이게 900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를 한다 해도, 20%를 한다 해도 900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뭐 3, 400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선점할 수 없냐. 지금 또 애플에서 애플카 나온다 그랬죠. 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뭐 전기차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GM, 포드, 다 지금 뭐 전기차로 다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저는 자동차는 사실 디자인 싸움이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술들은 결국은 다 동반된다고 봐요. 네. 뭐 배터리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 뭐 그런 것들은 금방 또 추월이 가능하다고, 금방 또 된다고 봐요. 뭐 사가지고 하든 아니면 그 기술을 사가지고 하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차트를 보면, 솔직히 이걸 보면, 언제, 이렇게, 이거 강력한 저는 이제 매물폭이라고 봐요. 뭐 파동도 뭐 하나, 둘, 셋, 다, 5파 다 상승이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일봉차도 이게 위에 다 이거 꼬치하고 거래량하고 이런 거 다 매물벽이에요. 며칠 전에 이걸 왕꼬치 또 나왔죠. 한번 매도할 기회를 줬네요. 이렇게. 왕꼬치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이런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뭐 제가 봐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못 팔았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매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20%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내가 봐서는 뭐 하락에 대한 한 40%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뭐 또 한 뭐 1, 20% 반등할 수 있죠. 뭐 충분히 뭐 20% 반등하고 그렇게 이건 제가 봐서는 요 자리가 오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800불 이게 얼마죠? 800입니다. 800불 그 정도 되면은 800불이 정도면은? 약간 저항성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간에는 뭐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뭐 자율주행과 플랫폼, 차세대 미래차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더 뭐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현대차도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지 뭐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라고 뭐 엄청난 기술력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다른 차들도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타이밍과 먼저 선정을 한 거고. 네. 2차 전지 쪽은 좀 잠깐의 조정이라 보세요?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라 보세요?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2차 전지는 일단은 추세 좀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아직 전기차가 아직은 뭐 아직도 2%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이내니까 점유율이. 그래서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은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면 차트를 많이 올랐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와 주가 이론을 보면 이게 주가가 실적하고 무관하게 벌어지면은 결국은 또 수렴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오든지 실적이 따라오든지.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구간까지는 수렴할 때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저번에도 뭐 플랫폼 기업들 내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좀 수렴했다가 다시 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것도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LG화학이고. 이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는 또 이제 얘는 분할이 또 되니까 좀 나중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라인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지지 라인을 받고 또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거고, 뭐 삼성 SDI나. 그러니까 왜 지지 라인인가? 21선이라서 그런 건가요? 21선도 있고, 여기가 여기 요쪽에서 저번에 또 고점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소쪽 지지 라인이 될 때가 많아요. 저번 고점. 그리고 여기는 또 저번 고점죠. 그리고 또 뭐 추세선도 그럴 수 있는데, 추세선도 뭐 이렇게 보면, 그런 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떨어졌으나, 주봉으로 보서 아직은 좀 요 구간까지는 아직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지지선이 있고, 저 또 추세선으로 봐도, 추세선으로 봐도 좀 요 구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간은 있고, 근데 또 우려스러운 거는 또 파동상으로는 하나, 둘, 또 5파동 다 했는 거는 있네요. 그러나 일단은 앞으로 추세는 그래도 전기차로 가는 거고, 일단은 이런 캐파들을 이렇게 많이, 이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엄청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또 따라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장치를, 일단 전기차 추세 대비, 그리고 장치를 갖추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곧 실적이 나오면 실적 상승 쪽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되면 경기 민감주는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렇죠. 실적, 이 경기 민감주가 사실은 이 금리하고 저렇게 많이 연관이 돼요. 금리랑. 이 금리가 이렇게 주로 상승을 하면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네.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경기 민감주들이 또 실적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그전에 또 많이 못 올랐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은행주나 또 뭐 유통 네. 뭐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다음에 뭐 소재 관련 주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올라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 금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들이 주로 이제 상승을 해요. 주로 이제 가치주들이 많은데 경기 민감주들이 뭐 유통,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인데, 그 다음에 뭐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네. 그리고 금리가 낮춰질 때는 성장주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물론 실적도 이제 반영이 되고 지금 최근에 현대백화점 저기 어디야? 더 현대서울. 더 현대서울 생기면서 거기 사람 터져나가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난리 났습니다 거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백화점도 가보면은 사실 뭐 사람들 엄청 많이 터져나가고 그만큼 맞아요. 이게 뭐냐면 1차 실적 장세가 나오면 자산 부로 인한 자산이 물론 피해 보신 분도 많지만은 그래도 자산 부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냐면 뭐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통주들은 또 실적이 나오니까 네.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실적 장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빚을 못 받다 2차 실적 장세에 따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제 또 밸런스 있게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파 상승 랠리 때는 이제 다시 제가 희망하는 건 아까 다음 주 FOMC 넘어가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금리는 크게 변동 금리는 이제 더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야 성장주들이 가는 거예요. 아까 뭐 산업혁명 관련주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오파 랠리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이걸로 마감이 되는 거죠. 경기 민감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같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제일 좋죠. 지금은 가면서 성장주들이 가주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요 정도 좀 줄림 목점에서 같이 가주는 장세가 아마 오파 구간에서 나온다. 그래서 왜냐면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거든요. 금리 상승 구간이 아까 보다시피 금리 상승 구간에서 지수랑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구간이 이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린 오파 구간의 상승이 올 확률이 100%는 아닌 것 같고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70%. 그렇죠.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뭐 70, 8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많이 예측을 맞추신 편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상승에 그럼 베팅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자 지난 12월 14일 촬영 이제 두 번째 촬영하고 이번 이제 세 번째 촬영 네. 그 사이에 현재 3월에 뭐 관심 있는 섹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여행주랑 네. 중국 중국 관련 소비주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것도 한 가지 정도 더 있을까요? 저는 원래 또 남들 안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또 그게 다음인 거잖아요. 아까 그것도 충분히 봐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황당한 빨리.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내년 대선이죠. 대선이죠. 뭐 대선 쪽에 관련주들이 네. 또 막 지금도 벌써 뭐 하고 있는데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의외로 남들 안 쳐다보는 그 중에 물론
건설주들이 조금 올랐다가 내렸는데 네네. 이게 나는 솔직히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나는 남북 관계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남북 관계. 관계가 뭐 바이든이 한번 그런 이슈가 그리고 뭐 바이든이랑 김정은이랑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갑자기 뭔가가 네. 뭐가 이루어져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미리 지금 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또 건설주 sector들은 또 싸고 뭐 3기 신도시 발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이러니까 두 가지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이 또 이제 사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이 2가지가 있죠. 네네. 자, 뭐 종목 고르는 비법 5가지 정도가 있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3자하고 5자를 좋아하는데 아까 파동도 5잖아요. 네. 5가지를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이 5가지만 연상을 하면 큰 운이 따라오는 비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큰 운이 따라오는 주식 투자 비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 이거 만들어 왔어요. 네, 볼까요? 그래서 큰 운이 따르게 하는 5가지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주말에 제가 우리 레슨몬 TV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건데 김 작가님한테 먼저 공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근데- 성공개. 네, 그래서 성공개인데 일단 자세한 거는 대신 레슨몬 TV에서 요즘 되게 유튜브 힘든가 봐요. 김 작가 TV 와서 아니, 오늘 김 작가님- 레슨몬 TV 아니. 채널 얘기를 벌써 한 5번 했어. 5원칙이 아니라 5광고. 5광고. 우리- 야, 굉장히 그래서 김 힘들다는 작가님한테 거를. 이렇게 갔다 가면은 구독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늘어요? 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제 채널 나오신 분들이 네. 그 채널이 좀 그래서 떡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고 좀 도움도 받으려고. 제가 사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랬고요. 어쨌든 5가지 비법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좀 외우기 쉽게 해서 대재수 심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운, 재수라는 게 운이잖아요. 네. 큰 운이 들어오게 심자. 그러니까 심자 해가지고 큰 운이 들어오게 하는 5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대주주가 아주 중요해요. 대주주. 대주주가 아주 중요한데 대주주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대주주가 정말로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건희 삼성전자 CEO 같은 경우에는 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사실은 기업을 잘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솔직히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주주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주주가 사실 내가 주식을 해서 주가를 부여시키든 주가에든 내가 이익을 많이 내든 의지가 없으면은 네. 또 빼먹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가 그냥 재무제표, 그냥 차트, 이런 거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번에도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보여드렸다시피 대주주를 먼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대주주를 그때 대주주를 먼저 보고 그 나이도 보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은 상속 증여한다고 보면은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가 이제 젊고 이게 회사에 의지가 있냐. 그러고 또 예를 들면 이게 자회사냐, 모회사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또 이 기업의 이익이 천차만별이에요. 옛날에 내가 모 종목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회사 기업을 이익을 편취를 해서 모회사가 다 편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는 이익이 절대로 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이름도 공개하고 싶다 진짜네요. 근데 뭐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대주주에서 방금 전에 이건희 회장님, 네네. 고 이건희 회장 말씀해 주신 게 이건희 회장님이 그 불량품 있을 때 그걸 이제 하영식 같은 걸 했었잖아요. 네네, 맞죠. 예, 그런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고객들한테 최고의 품질로.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의지를 네네. 살피는 것 정도, 그러니까 네네. 자신의 의지를 막 고객들한테 보여준 거죠. 네네. 하여튼 그런 대주주를 잘 선택하는 게 사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것도 선택하는 게 어려운데 그쵸. 뭐 탐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회사로 빼돌리는 게 있냐, 네네. 없느냐. 그래서 대주주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 대주주의 의지를 살펴라.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끼가 있다는 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주가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성장 모멘텀이잖아요. 꿈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재료가 있어야 사실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료에 있어야 관심이 몰리죠. 그렇죠. 재료가 있는 기업들한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끼가 있는 기업이나 재료가 있는 기업,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 기업들을 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재료가 엄청 중요하다. 네. 호재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숫자. 수를 봐야 되는 거죠. 숫자. 그 숫자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실적이 성장되고 재무적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네. 나도 망하지도 않고 네. 성장성이 같이 성장이 되는 기업들은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심리가 약해요. 이제 보통 심리가 보통 공포에서 팔게 되고 네. 지금처럼 아까 삼성전자처럼 이게 남들이 막 뉴스 나오고 이제 욕심이 생길 때 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욕심이 생길 때 오히려 공포일 때 확실한 기업을 예를 들어 공포가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을 때. 그래서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그래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남들이 막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따라서 그런 심리가 극도로 안 좋을 때 사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삼성전자 9만 원 넘었을 때는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니 주변 지인들이 네네. 요즘에 안 물어봐. 그래? 더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지 네네. 몰라도. 근데 이 심리가 약한 것도 있지만 이 맞춤법이 약하시네요. 그래요? 여기 학신을 가진이 아니라 학신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이거 요거 깨알 이제 대표님과 저희 장난으로 네. 봐주시면 되고요. 자, 5번째 가보시죠. 5번째. 이제 다음에 차트를 통하여 이제 네.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라. 아까 좀 전에도 아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레슨몬 TV에 차트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놨으니까요. 사실 차트도 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간편하게 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거래량, 네. 그다음에 캔들, 그다음에 보조 지표, 그다음에 이평선, 그렇게 평선 이렇게 보는데 네. 그것만 잘 보면 사실 엄청난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레슨몬 TV에 한번 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 캔들 뭐 이평선까지 알겠는데 보조 지표는 어떤 건가요? 보조 지표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스톡캐스팅하고 네. 그다음에 이격도 하고 네. 심리 지표를 봐요. 심리도. 네. 심리도를 보는데 그 하나씩 좀 설명 가볍게 해주시면. 설명. 네. 이게 레슨몬 TV에 있긴 있는데 네. 여기 김작가 TV에서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는 제가 스톡캐스팅 일단 하나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 스톡캐스팅에서 보면 이렇게 과열 구간이에요.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네. 매도를 했으면은 여기가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침체 국면이에요. 네. 여기 침체 국면이 이게 25, 과열 국면이 80이고 네. 여기 80일 때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갈 때 네. 때가 이제 보통 매도해야 될 때고, 20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매수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스톡에서 차트 설정해서 해야 돼요. 설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나요?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표추가 환경 설정, 지표추가 추세 지표 있을 건데 추세 지표에 스톡캐스팅. 제 같은 경우는 패스트 있고 슬로우인데 제 같은 경우는 슬로우를 봐요. 슬로우를 보고 이런 게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면은 보조 지표. 여기 또 RSI랑 기관들은 보통 RSI를 많이 쓰는데요. 네. 그 뭐 둘이 비슷해요. RSI를 써도 되고 스톡캐스팅을 쓰는데 스톡캐스팅이 좀 뭐 뒤에 나온 거라 제 같은 경우는 스톡캐스팅을 많이 봐요. 보통 기관들은 이제 RSI를 보는데 지표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스톡캐스팅 의미가 뭔데? 많이 올라간 거랑 뭐 최저점인 구간이랑 올라간 거랑 뭐 이렇게 합산을 해서 뭘 퍼센트로 나눈 거예요. 14일 동안 뭐 5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요거에 올라가 최고점 구간과 최저점 구간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랑 뭘 해서 퍼센트로 나눈 거를 해서 이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요거 설치해서 하면 참고 보조 지표로서 네네네. 괜찮겠네요. 네네. 10일 동안에 뭐 최고점, 최저점, 네. 그다음에 그거에서 다시 최저점을 나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몇 가지 뭐 보조 지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에 맞는 것들 하나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로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그 종합편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한번 알려드려요. 종합편에서 알려드리고 하여튼 이 스톡캐스팅만 잘 봐도 사실은 괜찮다. 그래서 뭐 거래량 아주 중요하고요. 캔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스톡 보조지표, 요거까지만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나는 이걸 근데 사실 차트를 배워서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그걸 사실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한 70%, 70% 정도는 맞아요. 다 맹신하다 보면은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70% 정도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때는 다 잊어버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점하고 저점을 잡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네. 무협지의 그 주인공들이 그 무공을 배울 때 네. 기본과 그 모든 것들을 외우고 숙제한 다음에 모든 것을 잊어야 된다. 뭐 이런 멘트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배우고 나서 네. 지워버려라.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뭐 네. 그 정도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요 5가지 원칙을 잘 알아두는 것만. 네, 아주 특히 머릿속에 그래서 네. 대제수 십자 5가지 운이 들어오는 비법 대제수 십자 이렇게 대제수 외우시면 십자. 대주주, 재료, 심리, 숫자, 차트. 네.